또 성격이 평소엔 조용했다가 좀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우리 아이는 굉장히 활달한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되게 의기소침해서 학교 생활을 좀 못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호자의 시각에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이 접수가 될 때 학생 확인서와 학부모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제작해서 올려드린 영상도 있는데요. 2024년이니까 올해 양식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4년의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안내드리는 이 양식은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양식인데 각 시도교육청별로 또 교육지원청별로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기도 하니까 추가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는 크게 바뀐 건 없고요. 먼저 학생 확인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학생 확인서가 아니라 학생 작성 확인서로 바뀌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가 도입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학생 작성 확인서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학생 작성 또는 추가 학생 작성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최초로 학교폭력 사안을 확인하고 또 접수하는 과정에서 접수 보고서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확인할 때에 최초로 학생이 작성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체크를 하는 체크 박스가 있다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또 작성을 했는데 추가로 내용이 진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추가 학생 작성 또는 조사관 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때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용도가 부여가 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안 번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에서 기재를 하게 되죠. 혹시 공란으로 있다면 그냥 공란으로 두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명, 학년반, 성별, 연락처, 학생과 보호자, 학생이라면 학생 본인의 보호자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한 학생, 가해 관련 학생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피해 관련 학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목격한 학생이 있다면 목격한 학생들도 여기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안 내용에 보시면 피해받은 사실, 가해한 사실, 목격한 사실 등을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이런 안내가 되어 있는데, 제가 피해 학생을 만나보거나 또는 가해한 학생을 만나봤을 때,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학생은 피해 학생으로 특정되고 가해 학생으로 특정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한 학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을 만나 보았을 때 학생들의 경우에는 두서 없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24년 4월 20일 날 9시에 뭘 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전에 누가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다가 맞다. 그 일을 하기 조금 전에 잘못 다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 친구가 그 뒤로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엎드려서 자고 있었거든요. 뭐 이러면서 계속 역추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하셨다가 그 시간 순으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아이와 학생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인과관계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도 정리가 되고요. 선생님들도 사안을 파악하시면서 정리가 될 것이고, 보호자 분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어떤 피해를 받는지, 어떤 가해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간순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시간 순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니까 인과관계도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혹시 피해받은 내용을 가지고 가해 관련 학생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는 피해 학생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윽박지르거나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너 되게 잘못한 것 같던데? 라고 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너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니? 또는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만난 적이 있니? 라는 질문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때 이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고 또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만들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말을 하면서 또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작성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안 나거나 또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로 기재할 내용들이 있다면 이 학생 작성 확인서는 뒤에다가 더 덧붙여서도 작성이 가능하니까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필요한 도움들이 있다면 피해 학생으로서는 어떤 도움을 받으면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작성한 날짜를 기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작성 학생란에는 학생의 이름을 정자로 쓰고 서명에도 정자로 서명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학생 작성 확인서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혹시 학생 작성 확인서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에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자 확인서인데요. 이 보호자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양식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쭉 한 번씩 훑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번호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학생 작성 확인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공란으로 있다면 2024-몇 호라고 하는 그 부분이 공란으로 있다면 그냥 비워두시면 학교의 담당 선생님께서 알아서 정리를 하실 거고요. 조사관 분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조사관 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실 거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이 보호자 확인서의 안내 문구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첫 번째, 본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와 상대반 학생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사안 해결을 위해 학교는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학교의 담당자 분들께서 학교폭력을 조사하고 계시는 조사관분들, 그리고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 분들이나 또 주무관님 분들이 학생의 정상적인 학교 생활에 복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학교의 담당 선생님들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자녀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좀 더 빠르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호자 확인서 내용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 성명, 학년반, 성별 이런 것들은 그대로 기재를 하면 되겠고요. 사안 인지 경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안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는 와중에 보호자에게 통보를 했는지, 아니면 집에 왔는데 아이가 어느 부분에 상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아이가 저녁 식사 도중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안의 인지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아시는 대로, 사실대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현재 자녀의 상태를 기록을 하게 되어 있죠.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보호자의 입장에서 신체적인 특징은 어떤 특징들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 어떤 피해를 호소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호자의 입장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아이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게끔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녀 관련 정보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교우관계, 친한 친구가 누구고 최근까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은 이 사안과 관련한 친구들을 기록을 해도 좋고요. 네, 일반적인 학생의 교우관계를 기록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내용 살펴볼게요. 학교폭력 경험 유무 및 내용, 이런 것들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내용들, 지금 사안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은 당연히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 친구가 피해를 본 적은 있었는지, 또 가해를 한 적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참고사항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어른의 시각에서 기록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녀 확인 내용 살펴볼게요. 자녀에 대해 자녀가 보호자에게 말한 것, 이 내용인데요.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느 시간에 누구한테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피해를 입었는지,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가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시라면 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어떠한 가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가해 사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호자의 시각에서, 어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까지의 보호자 조치, 과로하고 병원 진료라든가 화해 시도, 자녀 대화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호자의 입장에서 일단 학교 폭력에 연루가 되었다고 하면 피해 학생의 보호자일 경우에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학교의 담당자 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머릿속이 복잡해지시고 당장 학교를 찾아가서 뒤집어 놓을까 뭐 별 생각이 다 드시죠. 또 가해 학생의 보호자의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전혀 믿고 싶지 않은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필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뒤죽박죽이고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당황스러우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의 담당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 보시고 그리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을 어떤 것들을 주장을 하고 또 가해 학생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 갈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면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해서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화해를 시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화해하려고 하니까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학교의 담당 선생님께 연락을 하셔가지고 피해 학생의 보호자와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하고 싶으니 사과를 받아줄 의향이 있는지, 또 연락처를 제공해줄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을 받아서 전달을 해주는 것까지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 전달을 해보시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조사관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은 전달을 해드려도 되거든요. 그 내용들을 학교에서 받아서 사안조사 보고서까지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고 전담기구에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양측의 보호자의 시각에서 아이들의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요 특이점, 성격 이런 것들은 자녀의 좀 특징적인 행동들, 어느 부분에 발끈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있잖아요. 또 성격이 평소엔 조용했다가 좀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우리 아이는 굉장히 활달한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되게 의기소침해서 학교 생활을 좀 못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호자의 시각에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보호자의 심정,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에서 좀 진전된 내용으로 본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의 의견, 바라는 점, 이런 내용들도 함께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보호자 확인서는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을 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쪽에다가 별지 작성으로 해서 뒷부분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보호자 확인서 성실하게 작성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간단하게 학생 작성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제가 안내를 드린 영상이 이전에도 있지만 또 2024년 버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는데 지금 적으려고 하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 좀 부족해요 라고 하는 의견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래쪽에 적극적인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교폭력과 관련한 내용 살펴보면서 학생 작성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사안을 예방할 수는 없거든요. 사안이 발생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어떻게 원상태로 되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자녀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서 다닐 수 있도록 여러모로 좀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 여러 선생님들 믿어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업무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이 내용들 숙지하셨다가 혹시 필요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아래에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